알로하, 안녕하세요. 책이음 신쌤입니다. 내 안의 위대한 잠재력을 깨우는 마음의 기적. 조셉 머피의 마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조셉 머피 박사님은 잠재의식의 힘, 내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의식에 관한 책으로 유명하시죠. 오래된 고전이기도 하고요.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서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마음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책이 있어서 이 책을 가볍게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진 힘을 믿고 활용해야 합니다. 더 나은 나를 바라보세요. 어느 대기업의 부장이었던 한 남자가 자신이 해고당한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해고를 당하기 3년 전부터 부장 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늘 불길한 예감에 시달렸고 직장을 잃는 상상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해고한 것일까요? 회사 혹은 사장일까요? 아닙니다. 그를 해고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불길한 암시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그에 맞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주 실수를 저질렀고 어리석은 지시를 내려 부장으로서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생각을 올바로 했다면 해고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배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영화배우가 되는 꿈을 한시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잔디를 깎고 소를 몰고 소젖을 짤 때도 영화배우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큰 극장 화면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올라오는 장면을 언제나 상상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집에서 나와 영화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엑스트라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 이름이 화면 위로 올라가는 날이 왔지요.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최상의 신념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진하고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우울하고 낙담하고 침울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의 결핍이거나 잘못된 신념입니다. 또 두려움은 결핍을 당연한 것으로 믿게 만듭니다. 마음의 눈만 뜨면 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있습니다. 단지 그 모습이 추상적일 뿐입니다. 삶을 한 단계 높이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마음으로 바라야 합니다. 의식은 마음의 선장이며 몸과 그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배의 총책임자입니다. 선원들이 모두 선장의 명령을 따르듯 사실로 받아들인 암시와 믿음의 근거에서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무조건 그 명령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조용히 앉아 긴장을 풀고
숨을 편안하게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집중시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치유 능력을 생각하며 몸의 특정 부분에 지금 나아진다고 확신을 갖습니다. 어딘가 아프다면 하루에 서너 번씩 이런 치유 과정을 반복해 보십시오. 병을 만드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모두 잠재의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놀라운 마음의 힘, 즉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도 아까운 일입니다.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 전기 다루는 법을 배우듯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이나 지식도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활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승진하고 성공한 사업가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과학, 산업, 예술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도록 통찰력과 노하우도 제공하지요.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도 잠재의식을 활용했고 작가 알버트 하버드는 정원 손질을 하거나 산책하는 등 주로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의 긴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관적 지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의식의 활동이 뜸해졌을 때 번개처럼 영감이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거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갑자기 답이 생각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는 잠재의식이 과제를 접수하여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다음날 7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잠재의식에 내일 아침 7시 기상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정확히 7시에 우리를 깨워줍니다. 또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잠시 눈을 붙이더라도 아이의 열이 올라가거나 약을 먹여야 하거나 아이가 울 때면 얼른 일어나야 한다는 암시를 잠재의식에게 받아서 일어납니다. 창밖에 폭풍이 몰아치고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려도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자지만 아이가 울면 즉시 눈을 뜹니다. 아마도 이렇게 신기한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역시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대한 과학자들이 성공을 결정한 것은 예외 없이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는 그들의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도 이들과 같은 강력한 발전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긴장과 좌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감춰진 풍부한 에너지를 찾아내 몸의 모든 부분에 활기를 불어 넣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고는 합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뼛속 깊이 상처를 받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이 일만 아니었더라면 어떤 일도 용서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떤가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무엇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내 반응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이나 암시를 던져도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마음의 움직임이야말로 유일한 창조적 매개체입니다. 내가 바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균형 감각을 지니고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저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에 응답해주는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힘이 우리의 생각에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차분히 따져보고 화목하고 평안한 마음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개념을 거절하는 것. 두려움에서 해방되면 독자적인 지혜가 창조적 생각에 반응하여 해결책을 찾아내고 빠져나갈 방법을 알아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유익하고 즐거운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사는 친척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점을 보고 왔는데 점쟁이가 그의 심장이 좋지 않아 다음 초승달이 떠오를 때 죽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겁니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점쟁이가 이상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재앙을 안기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미신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점쟁이에게 가기 전까지만 해도 명랑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던진 불길한 예언 한마디가 그에게 최면 후에 암시처럼 작용한 것입니다. 그는 겁에 질려 다음 초승달이 뜰 때 죽는다는 생각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이야기를 하며 최후의 순간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원인이 되었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실 그 점쟁이의 말은 길바닥에 뒹구는 돌멩이나 나무 막대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의 법칙을 알았더라면 그런 불행을 피할 수 있었겠지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불길한 암시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갑을 입힌 전함에 아무리 화살을 쏘아봐야 박힐 리가 없듯 불길한 예언은 그에게 털끝만큼의 해도 입히지 못했을 겁니다. 암시는 그것을 듣는 사람 스스로가 그 암시에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아주 작은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즉 잠재의식에게 동의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암시는 힘을 발휘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믿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경험을 만듭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에밀 쿠의 자기 암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같이 응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암시라는 것은 스스로가 받아들였을 때 작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암시는 없다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암시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에밀 쿠에 박사도 말합니다. 누군가가 강력하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만 자기 암시가 되어 작동을 하는 거고,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에밀 쿠에 박사도 자기 암시 이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생각의 선택권, 지휘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받아들일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선택, 나에게 힘이 되는 선택,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서 잠재의식에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 암시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저 사람이 뭐라 하건 나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암시야 라고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트레이닝하고 훈련하시면 결국 그 암시를 나의 잠재의식, 나의 내면 아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글에 있는데 잠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릇된 믿음과 의견, 이론을 버리고 마음의 진리를 들여놓아야 합니다. 오감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환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운명을 만들고 경험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동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환경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며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 이외에는 나를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남 탓을 많이 하죠. 그래야 스스로가 조금 보호받고 나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죠.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가 또 생각이 나는데 회피, 전이 등 많은 기제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에고가.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조셉 머피 박사가 얘기하듯이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아들인 것만이 나에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침묵하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떤 비난, 무기력함, 화, 어떤 내가 거부하고 싶은 상황이 왔을 때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 스스로의 잠재의식과의 소통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잠깐 멈춤 하시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내가 어떤 걸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를 스스로와 대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고 화가 빨리 나가지 않고 슬픔이 나를 붙들고 두려움 때문에 감정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한 발 뛰셔야 합니다. 일단 선언하시면서 난 이걸 선택하겠다라는 선언으로 10%는 그 긍정적인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선언을 계속 하시고 또 호흡하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면서 내쉬면서 또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는 연습을 하시면서 눈을 감고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활용하셔서 나의 선택에 힘을 자꾸 실어줘야 됩니다. 잠재의식을 트레이닝 시켜줘야 합니다. 선택된 것으로요. 행복, 발전, 사랑, 신념, 고취, 풍요, 평화, 자신감 쪽으로 말이죠.
그런 좋은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선택하셔서 그쪽으로 계속 트레이닝 하시면서 잠재의식에게 내가 자기 암시한 것은 바로 자존감이야, 평화야, 이것이야 라고 계속 그것을 다져가시면서 잠깐 머물고만 계셔도 한 5, 60%는 바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트레이닝 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온갖 근심과 두려움, 섬뜩한 생각, 해로운 힘을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잠깐 있어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움직임을 멈춘 후 몸을 향해 긴장을 풀라고 조용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몸은 마음에 순종할 것입니다. 몸은 의지력도 주도권도 지능도 없습니다. 몸은 우리의 인상이나 믿음을 기록하는 감정적 저장장치일 뿐입니다. 정신을 한 곳에 모아 문제의 해결책에 생각과 초점을 맞추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면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을 때의 느낄 만족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면 차분하게 다시 제자리로 불러들이고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해결책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의 잠재의식은 편안하고 평화롭고 또 해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결된 기분과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기분을 느끼고 느긋하게 그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평화와 조화, 호의의 씨앗을 예금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분노하고 냉소하고 비난한다면 마음의 은행에는 부정적인 요소만 예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과 신념과 자신감이 필요할 때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 평화와 유머를 예금합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면 마음의 은행은 많은 이자를 되돌려 줍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꿈이 더욱 크게 자라도록 해 줄 것입니다. 네, 좀 넘겨서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진정한 기도는 작용과 반작용의 보편 법칙을 활용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정신적, 감정적으로 한 가지 계획,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아이디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생각이 신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반응을 가져오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도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정신과 영혼의 법칙을 자신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됩니다. 사실이라고 느끼며 명상한 아이디어는 빠짐없이 잠재의식에 담겨 배양되고 생활에서 표현됩니다. 몇 년 동안 내가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열심히 들었다는 할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장에는 커다란 종양이 있었습니다. 장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도요법을 활용하여 아침과 저녁에 5분에서 10분씩 조용히 명상을 하며 자신에게 내재된 무한한 힘을 믿고 몸이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그 기도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스며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할머니는 놀라운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장에 있던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종양은 할머니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이 몸에서 굳어진 결과였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진리가 담긴 생각을 채우자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녀는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태도가 할머니의 몸을 바로잡아 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떠한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안에 힘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내 마음과 나를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까지 몰랐던 내면에 있는 강한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을 차근차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난관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문득 진실을 알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긍정적인 기도를 한다면 내 안의 잠재의식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모든 일을 바로잡아줍니다. 현명한 행동 뒤에는 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현명한 생각, 다시 말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이 나를 이끌어 현명한 행동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에게 놀라운 힘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 할 일을 소홀히 하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깨우는 기도를 통해 내 안의 무한한 힘이 지시하는 일을 하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은 움직입니다. 평소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끊임없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생활의 모든 체험이나 사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기대할 때도 알게 모르게 이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저도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잠재의식과 현실 실현에 대해서 조셉 머피 마음 수업을 통해 한번 통찰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확실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잠재의식의 실현을 위해 기도문 아니면 낭송문, 확언문을 한번 몇 가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만들기에 대한 기도문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기도가 내 잠재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다정함을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쌀 때 사랑과 평화와 화목과 기쁨이 내 가슴을 채웁니다. 이제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내 가슴과 내 집과 내 가족을 위해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혼이나 가정에 불운이 함께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잠재의식을 향한 문구로 작성한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한 낭송문이 또 하나 있네요.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 이상을 사랑하고 나는 그의 이상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를 개조하려 하지 않고 나 역시 그를 개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유를 누릴 뿐입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마음으로 나는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내 배우자에 의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능력이나 인품과 결합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 능력이나 인품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성한 마음으로 서로 알고 사랑합니다. 내면에서 그와 만났으니 현실에서도 그를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보내는 곳, 그곳에서 제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존경할 만한 덕성과 품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겠다는 그런 자기 암시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강에 관한 암시문이네요.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내 몸이 만들어졌고 지금 내 온몸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것이며 내 몸의 세포들과 모든 조직들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일 것입니다. 의사가 나에게 이제 건강하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사를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건 기적이랍니다. 이런 생각들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현상이 되고 인화됩니다. 잠재의식은 자연의 이치와 연결이 됩니다. 나는 곧 건강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알맞은 자기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잠재의식에게 조용히 내 몸의 근육에 힘을 뺀 채 호흡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간직할 말들을 전해주는 거 오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조셉 머피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스스로의 마음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라고 조언합니다. 마음의 힘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우리가 알아봐주고 조금씩 어루만져주면 보석이 빛을 발하듯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요. 마음 수업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라는 보물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깨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나만의 우주, 마음이 가진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기적을 믿으세요.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승진도 하고 싶고, 가족과도 잘 지내고 싶고, 연애도 잘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재의식의 힘, 마음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